별이 웃는 밤, 웃는 별이 청청한 수도의 밤입니다. 삼남 안상도 고요에 잠들었건만 평양 산원의 이 승강기만은 미구에 태어날 아기들의 고운 꿈을 지켜 그 어머니들의 생명을 지켜 쉼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대표로 참가했던 평양 산원 실장 박사 부교수 홍경순 선생입니다. 여성들의 불임증 연구에 한 생을 바친 선생은 평양 산원의 40여 년 역사의 산증견자로서 우리에게 이 따스한 집에 깃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전설들을 감회 깊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귀민물이 휘어진 오늘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아, 한 생을 사랑 속에 사는 어머니. 이런 자유롭고 위대한 어머니 품이 이 나라의 수백만 어머니들의 삶과 운명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삶과 옷깃을 여미고 되새겨봅니다. 오늘도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온 나라 여성들을 어서오라 부르는 평양 산원. 그 정다운 뜰하게 우리 여성들을 위하여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또 하나의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평양 산원 유선종양연구소입니다. 우리 평양 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 마지막 시기에 구상하시었던 건설 대상이었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위대한 장군님이 그 순간 뜻을 정리 받으시고 우리 평양 사는 유선종양연구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여성들이 궁전으로 현대적인 의료 봉사기지, 과학연구기지로 훌륭히 일떠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돌아보시면 다 알게 되겠지만 정말 우리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용대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평양 사는 유선종양연구소에 여러 차례나 찾아오시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운정이 저 평양 사는 유선종양연구소 명칭에도 또 축마다 입원실마다 현대적인 의료 설비들에 다 속속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이날 평양 사는 유선종양연구소 건설장은 커다란 환희와 격정의 불도가니로 끌어번졌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완공된 릉라인면 유원지를 돌아보신 그 길로 건설장을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날은 매우 무더워서 그 날이 몹시 찜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이거 건설 현장에 들어서시면서 자신께서 이제 오면서리 생각해봤는데 명칭을 어떻게 달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자신께서 생각해보니 이거 유선센터라는 말이 잘 맞지 않는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유선센터라고 하는데 유선종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다 과학연구사업도 하는 맞게 그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 산원에 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또 유선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로서 이렇게 놓고 볼 때 평양 산원 유선종양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유선종양연구소의 명칭에 대해서 한이 밝혀주셨습니다. 이날 경례하는 그이께서는 간곡하게 당부하고 또 하셨습니다. 건물이나 짓고 이름이나 별도로 단다고 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들 속에서 발생하는 여선증과 유선암을 치료할 수 있는臨床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의사들과 연구사들을 배치하고 첨단 설비들을 차려놓는 것이라고. 유선종양연구소에 필요한 설비들은 자신께서 다 보장해 주시겠다고. 이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동행하는 우리 일꾼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이 유선 종양연구소 건설에 대하여 정말 많이 마음을 쓰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빨리 건설하자고 이렇게 제기하는 일꾼들이 없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평양 산원에 유선 종양연구소를 건설할 것을 결심하고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였다고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 오시더라면 정말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을 것이라고. 장군님이 사랑에 의해서 일떠서는 유선 종양연구소 건설을 위해서 자신께서 직접 주인이 되셔서 다 보장해 주셨으니까 잘해보자고 이렇게 일꾼들한테 정말 가슴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장군님이 그리우셨으면 우리 정비서 동지 그토록 절절히 말씀하셨겠습니까? 자신께서는 그처럼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한평생 달리고 달리신 인민의 열차에서 내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여성들을 온갖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려 그토록 마음을 쓰신 우리 장군님.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의 소원을 안으시고 1980년대 초에 벌써 세상에 둘도 없는 평양 산원을 마련해 주시었으니 진정 우리 인민 모두는 장군님의 그 사랑을 두고두고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산원들의 침대 수가 200대이므로 500대로 예견했다는 일꾼들의 보고를 받으셨을 때에는 그게 아니라고 산원관리 운영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대담하게 어른 침대 1000대, 어린이 침대 500대 이렇게 1500대로 설계하자고 통이 큰 작전도 펼쳐주셨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는 것이 자신의 산수이고 우리 당의 계산 방법이라고 하시며 1000만금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천 여종의 10여만 점에 달하는 의료기구와 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춰주셨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평양 산원에 어버이 수령님을 모신 그날은 1980년 3월 잔비가 내리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린애처럼 울고 웃으며 막 달려와 삼가 인사를 드리는 여성 당일꾼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는 전쟁식의 간호장 영웅이구만, 울지 말라고, 평양산원은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궁전이라고 하시며 황홀경을 이루는 중앙현관의 보석홀에 들어서시어 평생 시름이 다 풀리신 듯 그처럼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시련의 나날 먼 길을 다녀오신 우리 장군님, 평양 산원에 꽂은 불빛과 긴장한 식량 사정을 보고받으시고 그처럼 가슴 아파하시며 평양 산원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일꾼들은 뭘 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의 미래가 꽃피어나는 평양 산원에는 제일 좋은 백미를 공급할 때 대하여서와 난방과 조명을 한시도 중단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까지 취해주셨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친정어머니가 제일 그리워지는 때는 아이를 낳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라 없던 지난날에야 친정어머니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을 풀 따뜻한 아랫목조차 없어서 남의 집 부뚜마구에서 외양간에서 심지어 밖고랑에서 몸을 풀다 나니 이름마저도 부엌요
외양새, 고랑녀로 불리우던 불쌍한 우리 조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훌륭히 마련된 이 평양산원이 일도선 다음부터 우리 여성들은 순조로운 해산은 물론 산모들에게 필요한 숱한 영양제와 보약제들을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 옛날 볏짚을 깔고 몸을 풀던 우리 여성들에게 보석주단을 깐 평양산원을 선물로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날 궁전 같은 유선종양연구소를 우리 여성들에게 또다시 안겨주시기 위해서 천만 로고를 바치셨습니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건설 일꾼들과 토론하여 자체로 풀어나가겠다고 말씀 올리는 평양산원 일꾼들에게 자신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자신께서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건설의 주인이라고 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소탈하신 음성이 금시라도 울려 퍼질 것만 같은 연구소의 내부. 이 벽지에도 우리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세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거 벽지를 바른다는 건 저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이 건설 중에 있는 우리 유선종양소를 오셨을 때 벽에 뭘 바르려고 하는가 일꾼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일꾼들이 여기다가 이 색 물병기를 바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벽지를 바르라고. 벽지를 바르면 그 안온하고 벽을 건물이 멋있다는 거 가르쳐주면서 벽에다가 수지 단판이나 이 벽지를 바르되 천벽지를 바르면 이거 덜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닐 벽지로 바르면 이 덜머져도 닦아내면 없어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좋고 소독하기도 아주 편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양 총성지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 유선종양소가 정말 병원이랑 가면 전혀 없고 궁전같이 이렇게 호텔 같습니다. 예. 아직은 추위라는 말이 생소한 한여름이건만 난방보장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물어주시고 전기 난방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다는 일꾼의 보고를 들으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신 총비서동지, 우리 장군님께서 보시었더라면 대단히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단에도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우리 그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이 계단이 그때는 여기 백색 부수강 란주와 나무로 만든 이 란관을 보시고 우리 여성들을 위한 일인데 이렇게 뭐 아까워서 이렇게 하나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이 유선종양연구소를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이 권위가 된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고급 돌리지 란주와 란관을 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고급 석재를 다 깔도록 다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야는 총성지 가르침을 받들고 돌가공 공장에서 정교하게 가공해서 보내와서 여기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완전히 그 예술국장이나 서나 볼 수 있겠는지 이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구슬 같은 물이 흘러내리는 같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다녀가신 그때로부터 유선종양연구소 건설장에서는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완공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또다시 찾으신 것은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이날 그이께서 제일 기뻐하신 문제가 바로 첨단 의료 설비들을 굳건히 갖춰 놓은 것이었습니다. 선진적인 다목적 렌트겐이며 CT, 유관 내시경실, 초음파실이며 심전도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며 이젠 빈 방이 없다고 못내 만족해하신 우리 어버이. 중앙홀에 들어서니 마치 궁전에 온 것 같다고
여선종양연구소는 연구소이기 전에 궁전이라고 그리도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이날 경야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화상진단 검사실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 여성들에 대한 유선 검진 체계도 다 정연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청비서동지께서는 유선 종양연구소를 운영하면 여성들이 다 여기에 와서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학은 철저히 예방과학이라는 것. 유선약은 겉에 현장이기 때문에 상식만 있으면 자체로도 얼마든지 이거 발견할 수 있는데 상식이 없다니까 제때 발견 못해서 놓치는데 검진 강화해서 쪼개져 버려야 된다는 거. 정상적인 검진 체계를 세워서 유선암을 미연에 방지해야지 의사들이 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이나 하고 자기 할 바를 다 했다고 우쭐하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장에 들어서신 우리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은 계속됐습니다. 이날 수술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시더니 우리 수술장 벽도에 깐 리놀륨 이음짬을 몸소 만져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일꾼들은 당황해서 막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수술장 벽도에 리놀륨을 깔았는데 리놀륨 이음짬이 있다고, 이음짬이 있게 되면 청소를 할 때 물기가 생기게 되고 곰팡이가 끼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리놀륨 이음짬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황홀하게 꾸려진 유선종양연구소 내부를 돌아보면서 감탄이나 하고 있을 때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만은 눈에도 잘 띄우지 않는 이 리놀륨 짬까지 만져보시면서 그토록 마음을 쓰시며 대책까지 세워주시었습니다. 수술장을 다 돌아보시고 우리 집중치료실에 나오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에 놓여있는 환자 침대들과 감시장치들을 보시면서 정말 잘 놓았다고 그러시면서 이 직일 간호원들이 감시장치를 보면서 이렇게 감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컴퓨터를 놔줘서 종합 감시장치를 보면서 환자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는 못 잊을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 몸소 다녀가신 2층 1호실.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의 채취가 아직도 가득 넘쳐 흐르는 이 호실에 들어서니 문득 대성구역 영웅 1동 38인민반의 리순실 할머니의 눈물에 젖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유선종양연구소에 입원한 날, 난 밤에 슬그머니 일어나 1층부터 4층까지 5번이나 오르내렸습니다. 너무도 황홀하여 막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멍하니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저에게 근무를 서던 직일 간호원이 할머니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살뜰하게 묻는 순간 왜서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허실에 들어서니 문득 친정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면서 목이 콱 메올라 온밤 눈물로 베개 있을 쑥셨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칠순의 늙은이를 이처럼 희한한 궁전에서 치료받게 해주고 서생의 기쁨을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고마워. 난 매일 아침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러 큰절을 올렸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나오셔서 입원실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그 2층 1호실 가운데 침대에 이렇게 허물없이 앉으셔서 환자들이 여기 입원하면 대체로 얼마큼 입원해 있는가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 40일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는 동안 그냥 환자들이 지루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다 그 테레비를 좀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고 테레비를 내일 당장 보내주겠으니까 모든 방에 다 설치하도록 한다고. 이 냉동기도 이거 호실이 그 호텔에서 놓는 이런 집식 냉동기 말고요. 책상식 냉동기를 하나 놔주면 좋지 않겠나. 그 테레비와 냉동기를 놓고 환자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기가 이제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보내주시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머니 날에 그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냉동기를 받아안고 우리 종업원들 환자들 굉장했습니다. 모두 감사해서 감사를 많이 올렸습니다. 진정 12자락 치마 폭에 자식들을 감싸 안고 천만 시련을 겪어온 수백만 어머니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그 여론이 이 나라 여인들을 목 놓아 울게 했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환자들과 가족들이 단란하게 모여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아늑한 면의 홀도 마련되게 해주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와 헤어지기 아쉬워 정녕 아쉬워 팔을 동동 구르는 평양사원 일꾼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그이께서는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나는 평양사원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길 바란다는 가슴 뜨거운 친필을 보내주신 장군님의 당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인민의 중복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온 나라에 또 하나의 경사가 났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흘러넘치는 평양산원에서 415번째 새 쌍둥이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 아뢰고 싶어 한자 편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나라에게 구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우리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크나큰 믿음이 담긴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지들, 기쁜 소식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정말 동지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소식을 수령님과 장군님께 전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동지들이 인민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맡은 책임적인 사업에서 앞으로도 계속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시다. 당의 운전 속에 우리 의료기구 대표단이 설비 구입으로 어느 한 나라에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설비 명세서를 본 그 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이런 값비싼 설비들을 써본 지 오래다. 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살아가기 힘든데 저 사나나 쌍둥이까지 살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값비싼 설비들을 최상급으로 정상적으로 갱신해서 그것도 근로 여성들이 무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정말 조선은 여성들이 천국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평양산원을 찾은 유럽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우리 아기과의 한 온화한 간호원에게 여기 평양산원의 아기들이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질문에 간호원이 미처 대답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예.
그러자 구 기자는 자기가 어느 나라의 산과 의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 나라 애기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게 됩니까? 하고 묻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분된 심정으로 여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난 애기들은 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나라의 혜택을 받게 됩니까? 하고 묻고 있다고. 당신들은 너무도 큰 행복 속에 살기 때문에 복 속에서 복을 모르며 그것을 아마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감동 깊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 예로부터 줄초상의 상징으로 천도꾸룩이라 불리우던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어머니들이 오늘은 노동당 시대가 더더욱 흥할 징조를 예고하는 복둥이 어머니들로 한껏 떠받들리우며 나라에서 금이야 옥이야 하는 수천의 옥동자 옥동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목격하며 한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보며 웃는다지만 꽃보다 더 고운 이야기 앞에서 이 가슴 눈물에 젖어드노나. 장군님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원수님 그 말씀이 사무치게 안겨와. 오늘도 두 팔 벌린 평양 사는 정문으로 꽃 같은 아기를 아는 여인들 꽃 속에 묻힌 채 여왕처럼 걸어 나온다. 그리곤 평양 사는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정답게 말하던 저 여인. 사진기 앞에 서서 웃는가 우는가. 봄빛같이 따스한 친정어머니 손길로 꽃다발하는 저 여인들을 꽃이라 불러주는 노동당 세상이여. 취재를 이어나가는 우리들에게 홍경순 선생은 한 건의 사진첩을 꺼내주었습니다. 선생이 보물처럼 애용한다는 바로 이 사진첩에 그가 치료해서 태어난 수백 명의 귀여운 아기들의 꽃 같은 사진이 차례차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곳, 이곳은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바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머나먼 전선시찰의 일을 이어가시던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한 군관의 아내가 결혼한 지 9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속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한 군인 가정의 남모르는 불행까지도 가슴 아프게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2013년 4월 15일 평양 산원에서 군관의 아내를 치료해 줄 때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바쁘신 틈을 내시어 자주 알아다 보시며 무려 7차례의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여 평양산원 불임증 치료연구실장 홍경순 선생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수십여일간의 긴장한 치료를 벌여 리명의 여성이 그토록 소원하던 귀여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데 끝끝내 성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다 나니 시집가서 10년이 되어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저희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것이 없었습니다. 설사 친정어머니가 계셨다 한들 저의 마음속 고충을 풀어줄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숙명이로구나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평범한 군인 가족의 마음속 고충을 헤아리시고 제가 평양 사는 불임증 치료실에서 치료하도록 여러 차례 말씀도 주시고 강력한 치료 대책까지 다 세워주시었습니다.
우리 충송이가 태어난 날은 어머니인 저도 이 세상에 2번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는 나뿐만 아닌 온 나라 여성들의 친정 어머니이십니다. 그들 부부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시오. 원래 아기 이름은 아기가 태어난 다음 딸인지 아들인지를 알고 지어야겠는데 늘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때에 가서 인차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는가. 그러니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줘야 하겠다고. 노동당의 품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만큼 우리 당을 위해 한 생을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전충성이라고 짓자고. 그리고 산모가 건강관리를 잘하여 아이를 정이 낳을 것을 바라신다는 절절한 당부까지 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리고 평양사는 원장과 당비서 불임증 치료 연구실에서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잘 집행하였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해 주시며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무사히 순산시킬 때 대한 사랑의 말씀을 또다시 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충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노동당 시대의 복둥이였습니다. 사진 속의 충성이가 이제는 10살이 됐습니다. 아버지 원수님, 원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신 제가 이제는 조선 선인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경대 학생 선양궁전에서 소위쟁도 마음껏 꽃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원수님의 뜻대로 나라에 충성 다하는 충성덩이가 꼭 되겠습니다. 항상 준비!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은 결코 이들만이 받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진 온화한 소음초소의 군관, 조기복무 사관들의 몇몇 아내들이 불임증으로 마음속 그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 우리 총비서 동지. 평양 산원과 도산원들에서 집중 치료 대책을 세울 때 대한 사랑의 조치를 또다시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정말 우리 여성들을 위하여 돌려주신 그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정말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최대 비상 방역 기간에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바로 임산모들과 태어나는 갓난 아기들의 건강을 위하여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치료 지도서를 작성하도록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 방향과 방도까지 일일이 다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정말 그때 하나리아, 한대 주사기, 의료 설비가 그처럼 기중했던 그때 그 시기에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우리 평양 산원이만도 보육기, 인공호흡기, 해상 감시 장치를 비롯한 100수십 대의 의료 설비들과 귀중한 약재들을 수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만도 정말 여러 차례나 평양산에 입원한 우리 여성들을 위하여 이 철갑상어, 해삼, 타조고기를 비롯한 이 수많은 영양식품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의료 설비들과 이 귀중한 약품, 보약제들을 받아안고 우리 평양사는 모든 조공들 정말 다 울었습니다. 정말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 그 사랑은 별식이 하나 생겨도 자식들보다 먼저 생각하는 친정 어머니 사랑 그대로였습니다. 평양 산원의 사랑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친부모도 못 따주는 뜨거운 은정 앞에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솟구치는 눈물 속에 두보를 적신 우리 여성들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산골이며 잣, 갖가지 식료품들, 잉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희귀수산물들과 고멸 등 손으로 꼽자 해도 끝이 없을 수많은 영양제, 보약제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12월 3일 경령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열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는 성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700만 어머니들을 대표하여 근 1만 명의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평양 사는 실장 홍경순 선생도 있었습니다. 영광의 대회장에 달려가 보니 많은 아이를 낳아 키운 모성 영웅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저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이 중요 처소에 내세운 어머니들, 영웅의 어머니들, 정말 온 나라의 훌륭한 어머니들이 다 모인 대회합 장소였습니다. 그 자리에 별로 한 일도 없는 평양 사연의 복원 일꾼을 대표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 사랑이 너무도 사무쳐와 전 정말 울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대표들 모두를 조선의 어머니, 공산주의 어머니라고 거듭거듭 치하해 주시면서 수건이 인사를 보내주실 때 우리 대표들 모두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정말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는 우리 조선 여성들이 위대한 친정 어머니시라고 이런 격정으로 대회장은 그야말로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근심 많은 어머니는 어디 있던가. 덩트는 이 나라 새벽길을 먼저 걷고 숨는 길도 앞서 걷는 우리 어머니, 눈빛바람 막아주며 우리 기운품. 아, 그 고생 우린 못 잊어.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 공수가 든다고 하여 어머니라 했지만 품에 안으신 자식이 천만이어서 천만자루 억만자루의 공력을 들이시며 평생 제일로 고생 많으신 우리 어머니, 제일로 인정 많으신 위대한 어머니. 하기에 이 나라 여성들은 다 먹는 감사의 정을 담아 백옥 같은 일편단심을 안고 조선 노동당기를 우러러 목청껏 외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없이 우린 못 살아. 그 따사로운 빛발 아래 저국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란 이름이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